상공 TV 상공이 간다. 모산 자락 상자감, 붉은 아카시아 꽃과 불도화가 지고 바로 예쁜 초롱꽃과 수국들이 활짝 피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비밀의 정원 상자감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인천에 독립의 사찰순례단 회원 26명이 어제 저녁 8시에 인천을 출발하여 밤을 새워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밤을 새워 상자감에 오신 독립회를 알아보고 출발 과정과 상자감을 찾아온 동기도 들어봅니다. 저희는 인천, 부천 군법당 혼회를 하고 있는 독립회라는 단체입니다. 발족한 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된 아직 신생이지만은 여러 이렇게 노보살님들 포함해서 다들 이렇게 불심이 되게 깊은 그런 회원 단체입니다. 그럼 여기 방문하게 된 이제 목적이 저희들 올해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큰 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니는 거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갈 때 그 마음은 오죽 이렇게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암자 쪽을 좀 이렇게 순례를 하자. 그 이유로는 뭐 또 다른 이유로는 또 암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큰 사찰 대비해서는 살림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큰 보탬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암자의 보탬이 되어 불교의 어떤 민심이 바닥부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이제 목적에 좀 약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이제 암자 순례를 이렇게 올해는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직 뭐 이렇게 큰 힘은 아직 적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큰 대들보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독립의 동쪽에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당일 순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순천과 같이 영남, 호남 이렇게 밑에 좀 이렇게 거리가 먼 곳에는 아예 그냥 그 전날 10시나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사시앱을 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먼 길에서는 당일날 6시에 출발해가지고 오면 기도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차에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이렇게 순천 같은 경우에 이제 암자나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사시앱을 동참하는 걸 저희들 이렇게 하나의 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암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크게 많지 않으면은 국내 유수 암자를 알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약삼, 봉정암 이런 것 같이 이렇게 큰 오대 암자 이런 있는 곳 외에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스님의 지도하에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불심이 깊은 이렇게 암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상제남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에 저희 독립의 회원 중에 한 분이 상제남을 이렇게 다녀갔었다는 거예요. 다녀가서 그때가 너무 기억이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암자를 찾는데 상제남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상제남 추천을 받고 또 상제남이 저희들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또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진 스님인데 의외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일정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 한 달 전에 미리 이렇게 스님께 예약을 하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저희들 일찍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말씀이 좀 이상한데 스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스님도 자리를 오늘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습니다. 사시예불 법문까지도 해서 정말 좋은 오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한 350km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사로 휴게소 한 번, 두 번 쉬더라도 한 4시간, 4시간 반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멀리 뭐 서울, 인천에 있는 뭐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차가 막히는 어떤 뭐 이렇게 피서 뭐 시즌이라든지 어떤 특별 시즌 아니면은 쉽게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상진암 주변에 또 이렇게 나무들이, 수목들이 또 이렇게 그 활류수도 되게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진암에 그 다니시는 그 사님을 한번 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을 풍경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멋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침 사시예불을 드리고 공양이 끝난 보살들이 는 그걸 알아야 돼. 상공스님 주위에 오늘 모여 이야기는 질의응답이 이름 벌려놨으나 마무리가 안 되는 감소를 이야기야. 이게 마무리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그 방금 보살이 그러면 절에 간다는데 닭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닭고기 아닌 할아버지를 먹어도 무심해. 그게 뭐 입이 어쩔 수 없이 도반들이 같이 먹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절에 가니까 안 먹어 그럴 수는 없어서 인사차 하나 먹었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는데 내일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먹었으면 잊어. 닭고기 먹었다는 사실도 있고 닭고기도 잊어버려. 내일 기도로 가. 잊어버리면 큰일이 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우면 지워져. 마음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오늘 요 아침에 내가 마음에 대한 신법에 대한 위대한 걸 이야기했어. 근데 뭐도 들고 있어. 가면 먹었지. 괜찮을라나. 그러면서 불러. 그거 그 원인을 만들어 자꾸. 내가 부르는 거야. 넘어져? 그래서 스님 넘어지면 내가 그걸 먹어서 넘어졌다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부 통님의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상공스님의 소참보물을 듣고 지환스님의 명상체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에 4시에 정확히 도착하셔가지고 오늘 아침 공양 여기서 드시고 어제 좋으셨어요, 공양? 네. 그러셨구나. 잘 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나는 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졌으면 그렇게 또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독림회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취지를 가지고 불교의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어떤 시대 정신을 이 독림회에서 이끌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교의 희망이며 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정신들을 우리 후배에게 또 후대에게 남겨주실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 독림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고 알차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면서 이 독림회가 아주 아름다운 나무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불교를 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부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지금 아침 공양하시고 이제 2부 시간인데요. 2부는 우리 이제 그 선원에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참선 수행을 하시면서 실참에 정진하셨던 한 스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그 불룡사에서 이렇게 안거를 하기로 돼 있어서 선원에 가셔야 되는데 저희 상황이 또 소임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다 보니 또 스님께서 또 그 당신의 길을 접지는 않고 잠깐 멈춰서 좀 이 상제감을 맡아서 이렇게 살림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스님이 오다 보니 제가 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항상 또 정막강산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를 않아요. 30년 만에 새벽에 이렇게 4시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습니다. 그 열정만큼 제가 마음속에 오래 간직할게요. 그래서 지자 환자 스님이신데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을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하거나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집안 내력을 소개하거나 내 아들을 이렇게 남들에게 소개할 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전혀 남에게 부끄럽지 않아 당당한 그런 것들이 있죠. 가끔은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이었어. 날 이렇게 키우셨다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 있게 남들에게 그 친구를 소개하고 자식을 소개할 때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지한 스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궁금했던 그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한 스님한테 여러분들이 또 이부를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강의를 들었듯이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걸 놓고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해요. 모든 건 차단되고 듣는 데 집중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익은 원통을 할 수 있다는 거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옆에 도반들이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절에 갔다 왔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알고 모르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하고, 정말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부분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에게 빚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지은 공덕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어지는 우리들의 실수와 알게 모르게 지어진 우리들의 그런 업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들을 장애하고 결국 수행에 장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장애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공부인들은 살피고 또 살펴서 나의 행동, 말 하나 모든 것이 남에게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살피는 것이 저는 제일의 정진이라고 그렇게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에는 지한 스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명상 수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정한 불교 명상은 수련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무사히 여러분들이 귀가하시기를 바라고 지한 스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한 스님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시죠. 내뱉습니다. 그 상태로 들으시게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되고요. 네. 여기 주지 스님이시죠? 여기 주지 스님이시자 회주 스님이시자 저희 사형님이시기도 한 상공 스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도량을 건설하셔서 또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한꺼번에 제가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뭐 공부를 했다 하지만 다른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 공부한 거라서 그 내용이 그렇게 깊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참선을 해보신 경험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다들 처음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러려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거의 다 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허리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환자 아니십니다. 다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얻은 훈장 같은 것이라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제 참선을 하려면 보통 자세는 이렇게 허리를 곧곧이 세우고 가부좌를 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 이제 스님들은 보통 1시간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렇게 앉으시는데 오래 앉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공부가 진척이 되는데 그게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깊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인을 뭐 가르쳐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스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 조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가방 있지 않습니까? 개인 소지품을 다 복도로 좀 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몸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도 좀 가볍게 점퍼 같은 것도 벗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입장해 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자, 배꼽 만져보세요. 배에다 손을 하나 얹어보세요. 2개를 얹어도 상관없으시고 자, 배꼽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곳이 이제 우리 단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고요. 자, 숨을 쉬세요. 내쉬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이 단전이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단전으로 배로 숨을 쉰다고 하거든요. 그 상태를 앞으로 잠깐만 유지해 보겠습니다. 자, 각자 단전으로 숨을 쉬도록 해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쪽 손을 들어주세요. 네, 잠시 그대로 계셔주세요.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분.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해봅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자, 계속 단전에 신경을 쓰시면서 숨을 쉬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단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발을 자, 살짝 벌려 주십시오. 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못되게. 그리고 양 팔을 살짝 들어주세요. 들었다가 땅으로 툭. 좋습니다. 너무 쿵 하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깨도 자, 어깨를 살짝 이 머리 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다가 내려주세요. 아니, 어깨를 누운 상태에서 자, 팔은 뻗으시고요. 차렷 자세에서 자, 차렷 땅에 붙이시란 말입니다. 차렷. 자, 예, 딱 내리세요. 보살님, 팔을 내리셔요. 내리시고, 자, 옆에 허벅지 옆에 붙이시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옆으로. 그렇죠. 제가 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예, 자, 내 손이 지금 엉덩이에서 옆으로 살짝 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가장 이완이 잘 된 자세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 세 분은 아주 불편한 자세로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옆에 두 분은 붙으세요. 그래야지 그 뒤에 지금 머리가 닿아 계시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게 내가 누구와 아니 자 보살님들 손 내리세요. 바닥에 내리시고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옆으로 살짝 벌리셔요. 그렇죠. 그리고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천장 쪽으로 쳐다보라네요. 손바닥만 만세가 아니라 보살님 손바닥만 이렇게 내리시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상한 것 같으면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예, 그래서 주위 사람과 내가 맞는지. 다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시면 또 곤란합니다. 좀 더 오므려 주세요. 신중단 앞에 계신 분. 예, 거기 살짝 더 벌어주셨대. 자, 보겠습니다. 다리를 그렇게 꼬셔면 좀 곤란합니다. 허리 신체적인 뭐 불편상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숨을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겠습니다. 차사님 발을 좀만 더 벌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목은 살짝 예, 턱을 당겨주세요. 살짝 예, 치켜드지는 말란 말씀이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여러분들이 숨에 집중하셔야 돼요. 숨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집에 있는 손자나 자식, 딸이나 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에만 집중하세요. 그 집중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딴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누가 옆에서 코를 고시는 분이 있으면 도반이 꾹꾹 찔러주세요. 사실은 잠자는 시간은 아닙니다. 살짝 잠이 드시는 건 상관없으나 깊이 잠이 들어서 그냥 자버리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로지 숨에만 집중하십니다. 숨을 쉬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세요.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숨을 쉬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그렇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저를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의 호흡, 리듬에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의식을 발가락에 둡니다. 제 모든 의식이 발가락에 있습니다.
예, 움직여도 살짝 움직여도 좋습니다. 내 의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나 한 번만 움직이시고 다시 몸을 가만히 놔두세요. 예, 내 발가락은 거기 있구나. 자, 내 의식은 발가락에 가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압니다. 내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을 발가락으로 보내세요. 발바닥으로. 예. 발바닥에 있습니다. 자, 그 의식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발등으로 올라오고요. 복숭아뼈로 올라옵니다. 내 의식이 발목에 있습니다. 네. 옆에서 주무시는 분은 터치해 주세요. 예, 너무 피곤하시니까 새벽부터 오셔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네, 우리가 모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 의식이 지금 발목에 있습니다. 자, 정강이로 올라옵니다. 내 의식이 무릎에 있습니다. 자, 허벅지로 올라오고요. 사타구니를 걸쳐 내 의식이 엉덩이에 있습니다. 자, 내 의식이 허리에 있고요. 내 모든 의식이 등을 타고 올라와서 척추를 지나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에 등으로 올라와서요. 날개 쭉지로 오고요. 내 의식이 목으로 모였습니다. 내 의식이 팔을 거쳐서 팔꿈치로 가고요. 내 의식이 팔목을 거쳐서 손바닥에 모였습니다. 자, 내 모든 의식이 손바닥에 모여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잠시 있겠습니다. 자, 손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팔꿈치를 거쳐 몸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내 의식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거쳐 겨드랑이를 지나 내 의식이 양 어깨로 올라왔어요. 내 의식이 목으로 모입니다. 내 의식이 턱에 지나서 입술을 지나서 인중을 지나서 코끝을 지나서 콧등을 타고 내 의식이 이마로 모입니다. 내 의식이 정수리에 모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시 있겠습니다. 내 모든 의식이 정수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조금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 의식이 정수리를 거쳐 이마를 거쳐 눈을 거쳐 양귀를 거쳐 턱을 지나 목을 지나 양 어깨를 지나 가슴을 지나 복부를 거쳐 배꼽에 이릅니다. 내 의식이 양 골반에 이르러 다리를 타고 쭉 내려가 무릎에 모입니다. 내 의식이 정강이를 타고 발목을 거쳐 발등을 타고 발바닥에 모입니다. 자, 그 상태로 잠시 있겠습니다. 내 의식이 발바닥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제 몸이 얼마나 이완되어 있는지. 우리는 평소에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그래서 이 이완된 몸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일상생활하면서 내 몸에 어디가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힘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과 의식은 일치하기 때문에 내 몸에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내 의식의 어딘가에도 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빼야 됩니다. 몸에 힘을 빼면 의식의 힘도 빠지게 돼요. 의식의 힘이 빠진다는 거는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고통, 갈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시는 1차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직장에 갔다 왔다. 목욕을 하고 왔다. 운동을 하고 왔다. 그러면 잠시 방바닥에 누워서 오늘과 같은 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 온몸을 느끼는 이 요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 기초적인 처음에 하는 관문, 입문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 몸도 이완되고 마음도 명상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자, 내 몸이 지금 충분히 이완됐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예. 예. 지금 3분뿐이 없습니다. 네, 더 이완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아니면 주무시는 건가요?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무신다는 거는 완전히 이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자, 내가 지금 자고 있지 않다. 손 들어주세요. 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다. 잠시 들어주세요. 제가 좀 봐야 되니까. 예, 그 다 거의 대부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완이 안 됐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완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양발을 살짝 들었다 또 쿵. 그렇죠. 이러면서 이완되는 겁니다. 쿵. 좋아요. 쿵. 돼요. 양손을 들었다가 살짝 쿵. 쿵. 좋습니다. 엉덩이를 한 번만 하십시오. 엉덩이를 한 번 들었다 쿵. 쿵.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러면 이완되는 거예요. 어깨를 들었다 쿵. 살짝 들었다 어깨만. 그렇죠. 그렇죠. 예. 머리를 붙인 상태에서. 자. 예. 그다음에 턱을 자, 이 고개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살짝, 그렇죠. 그렇죠. 한 30도 방향으로. 예.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모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척추가 제자리를 찾죠. 예. 그렇게 팍팍 돌리라는 게 아니라요. 예. 살살, 도리도리 하듯이 이제 그러면서 가운데를 찾는 겁니다. 방향을. 됐어요. 자,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숨을 고르시면 몸이 좀 더 이완이 되죠. 숨을 쉬실 때도 억지로 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이 습이 안 됐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이제 몸에 익을 때까지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나는 평소에 한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평소에 가슴으로 숨 쉬지 않고 배로 숨 쉰다. 예, 손 내려주십시오. 복식호흡을 하면 좋은 점이 가슴으로 숨을 쉬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흥분이 됩니다. 화가 나도 바로 화가 올라오고요. 짜증이 나도 바로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 나를 더 절제하게 되고 더 참는 힘도 길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다 인생 선배 되시는 연배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들 내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연륜이 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어른이 좋은 본을 보이면 그것이 가정과 사회,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방학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복식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내 몸과 생각의 기운을, 힘을 빼세요. 요즘은 다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잘났다, 너는 못났다, 다들 이러고 살잖아요. 네, 우리 불자님들은 안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예. 살짝 주셔도 코는 고시면 곤란합니다. 예. 자, 계속 숨을 쉬어주세요. 복식 호흡을. 좀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앉아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배도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와야 되고요. 또 배가 100% 빵빵해지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한 70, 80%, 80% 이렇게 일단 또 숨을 내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을 하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이완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딴 생각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땐 다시 내 의식을 숨으로 돌아오세요. 숨 쉬는 나만 지켜보세요. 숨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숨을 놓치는 순간 나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명상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누우시는데요. 여러분 바로 누우시지 말고 몸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저를 보시는 쪽으로 돌리시는 게 편할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예, 그대로 누워 계셔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한 손을, 그렇죠. 바닥이 떠난, 그렇죠. 엉덩이, 그렇죠. 그 손을 바닥에 짚으세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래야지 허리에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명상 체험이 끝이 나고 30여 분 동안에 회원들이 겪은 오늘이 명상 사실은 너무 체험을 좋은 들어보고 게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 이렇게 하면서 TV에서 많이 보거든요. 보면 이제 가부좌를 한다. 우리는 이제 힘드니까 이제 반가부좌 이렇게 하고 팔 같은 것도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이렇게 자기 단전에 놓든지 팔이 긴 사람은 무릎이 얹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된다는데 항상 그 자체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힘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편하게 해도 제가 평소에 의자에 생활하는 습관이 나빠서 그런지 이제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너무 또 힘을 주면은 또 이렇게 또 애매하니까 또 허벅지에 힘이 들어 이런 건데 누워서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코가 그냥 저절로 골아지는 몸의 이완을 좀 느낀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몸이 좀 풀리는 거는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집중하는 거는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몸이 너무 이완되니까 그렇죠. 또 한 곳으로 또 이렇게 설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지금 간단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다 잊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완을 말씀하셨는데 명상은 이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완과 집중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묘미입니다. 그거를 스님들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욕탕 가면 이완 잘 되죠. 극도로 이제 우리가 잠을 자도 이완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근데 그걸 명상이라고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집중, 지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완이 먼저죠.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잊어버리려고 그러네요 또. 네, 그 자세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하는 참선을 하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이게 그런 것에 형식에 집중하다 보면 내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런 스님들도 출가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자도 마찬가지인데 겉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규범도 있는 거고 예절도 있는 거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에 공부한다? 이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자세 같은 것도 정말로 완전한 자세가 됐을 때 그때가 수행이 꽃을 피운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자세가 꽃을 피워서 그것이 수행이 차차 무르익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한 자세가 됐을 때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신체적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젊은 분들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그렇게 몸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런 자세를 한다는 건 몸에 상당한 무리고 억압이에요. 몸에 대한 억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사님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나눠봤어요.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일 15분 명상을 합니다. 기도하고 15분 명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에서 40분 명상을 하는데요. 그 10분에서 3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사실은 그 한 20분 정도 되면 다리의 통증이 약간씩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한 40분을 견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호흡은 온데간데 없이 이게 다리 아픈 뒤에 온 집중을 다 하고 이거를 내가 그 가부좌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에 휩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30분을 명상을 마치면 다리가 저렸고 네, 그런 그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오늘 이 누워서 하는 이 명상 체험을 제가 했었을 때 이렇게 몸의 이완이 어떤 건가를 제가 오늘 체험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스님께서 이렇게 집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잠시 내가 잠든지도 모르고 잠을 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 말씀에 깜짝 껴서 내가 자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다음 앉아서 복식 호흡을 했을 땐 좀 쉬운데 누워서 처음에 복식 호흡하니까 복식 호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호흡에 집중을 좀 할 수 있었고 대체로 오늘은 좀 경험이 누워서 하는 이 경험도 참 좋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 이게 그 다리 아픈 저름이 없어서 편안했고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몸의 이완이 어떤 건가를 조금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좀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불선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누워서 하다 보니까는 허리 불편했던 게 누워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몸이 편안하게 이게 고요한 마음을 느끼면서 할 수 있었어 가지고 참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늘 이 자리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불자들의 기본적 수행인 108배를 부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108이란 숫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108 번뇌를 뜻하며 108배는 이 번뇌를 하나씩 지워간다는 의미입니다.
백팔배가 끝이 난 후 독립의 요원들은 금강경 낭송으로 마무리합니다. 한 곳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는 마음을 내지 말고 모양이 없는 진리로서의 부처를 깨달아야 된다는 금강 반야경 낭송을 마치고 상공스님이 정상설에 마련해둔 연꽃차를 마시는 차담을 하고 일정을 마칩니다. 입삼이 대성 걸시 오기성 중자재거리 반지본처 반성중 적종자기 견단우견우설 착지 합장공경 200불은 이웃의 존열의 선언은 대문화주나항복기 신불은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열의 선언 제보살 전부적 제보살 여금 즉비보살 부차수보리 보살어보 웅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세포시 보리 어이우나 동방호 가사량부 불야세존수보리 단 하나씩 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 하셔서요. 네. 맛이 좋으신 향이 기가 막혀요. 그죠? 앉으셔요. 앞으로 가리게 생건이지. 지금 이게 연차가 떨어지면 또 물을 붓거든요. 네. 그럼 그만 또다니 약간 약합니다. 난 선생님 앞으로 갈란다. 한 잔이라도 해주세요. 예. 스님께서 이렇게 상전암 암자 소개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아침 4시에 볼 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막 풍토적으로 그 맹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워가지고 사실 차로 오다 보니까 여기가 산골짜기인지 아니면은 또 차로 버스로 또 내려가지고 한 5분, 10분만 이렇게 거의 가까운 거리로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깊은 산중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기도 4시에 끝나고 밖을 나가서 이게 스님 이렇게 지도하에 정원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 주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방천지가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 앞에는 그 호수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호수에서 안개까지 피어오르는데 정말 풍경이 완전 판타스틱 되겠습니다. 예. 상정하면 저도 여기 잘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 왔는데 오늘 여기 도반들하고 솔레 왔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 뭐라고 그래 스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근데 저 앞에 산하고 이렇게 삥 둘러서 보니까 산속에 안전히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꽃들이 너무 이쁘고 여기 있으니 가기 싫은데 여기 살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원도 너무 이쁘고 아까 연꽃도 이제 막 머금어서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극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따로 없네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